지난 6일 이룸센터에서 2013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법조계 관계자들은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를 통한 권리 구제가 좀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과 경찰청이 수사한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서 총 3,30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은 복지 분야 보정수급액 40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700억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대처 능력의 취약으로 위기에 처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정부 산하기관들이 장애 유형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형사소송과 같은 법률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장애계단체를 통해서 공익소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배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대회에서는 장애우 권익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법조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 김성현 활동가는 장애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의사소통 및 장애 관련 전문가를 통해 조력인 배치, 신뢰 관계인 동석 등 소송 초기부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소속 임성택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법원은 가장 실효성이 있는 구제 조치라는 권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권리 구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당히 유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결국은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옹호받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 조치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동천 소속 김예원 변호사는 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 지원은 초기 대응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며 법률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을 쌈짓돈 쓰듯 빼돌린 수천 명이 적발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부터 대학 연구비, 탈북자 직업훈련 장려금까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를 통해 허위 수령하거나 유용한 혐의로 100여 명을 구속하고 3천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조금 비리가 보건복지, 고용, 농축산, 연구개발, 문화관광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자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와 원생 숫자를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94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직업훈련소가 탈북자로부터 돈을 받고 수료증을 허위 발급해 직업훈련 장려금 6억여 원을 수령하게 한 사건, 브로커들이 농가를 끌어들여 친환경 농산물 허위 인증으로 보조금 30억 원을 부정 수급한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중복 수사를 막고 효과를 높이고자 수사 전 과정에서 협력했습니다. 수사 인력 차이를 감안하여 검찰은 주로 고액 보조금 사업자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소액 부정수급자 위주의 수사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국가보조금은 46조 5천억 원, 검찰과 경찰은 사업 전반에 문제가 많다며 통합정보망 구축과 상시적 정보 합동 단속반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인 등 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4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은 화재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이 대응 매뉴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화재와 폭발 등 인적 재난에서부터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까지 각종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마저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수직 이동은 물론 빠른 대피가 어려운 지체장애, 위기 상황과 진행 방향 확인이 곤란한 시각장애,
소리 위주의 경보 장치로 상황 전달이 지연되는 청각장애 등 외국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지난 6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뉴얼 발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연구는 향후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상황과 시설 또는 장애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4, 5년에 걸쳐서 로드맵을 가져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걸 보편화한 매뉴얼을 몇 종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고 그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교육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 연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매뉴얼 개발과 교육 홍보가 강조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점토, 세상을 두드리다의 줄임말 손만두. 손만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 청소년들이 그동안 배운 점토 작품을 전시한 것인데요.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처녀가 살았어요. 그녀는 마음씨도 곱고 일도 척척 잘하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방귀를 크게 잘 꼈답니다. 수줍은 미소부터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알록달록한 색깔의 점토들이 만나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장애와 인권예술인연대 도화지의 장애청소년 예술가 육성 프로젝트, 손으로 만드는 클레이 세상을 두드리다 손만두 전시회장. 이곳의 점토 작품들은 청각장애,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30주 동안의 교육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 장애 청소년들이 예술적 재능이나 꿈을 키우고 있지만 적정하게 배울 곳이나 아니면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자기의 꿈을 한번 발휘해보고 특히 아이들의 상상력을 덧붙인 이야기를 점토로 표현, 직접 목소리를 입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관람객 누구나 장애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전시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번 손만두 작품 전시회는 12일까지 서울 구로 아트밸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2014년도 장애인 예산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장애인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장애인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장애인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안 중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장애인 자녀 학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은 기초급여만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사실상 동결됐으며 당초 약속과 달리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제한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익법인 아시아사랑나눔 ACC가 각국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시아사랑나눔 ACC는 지난 6일 서울 63빌딩에서 아시아 6개국 대표단이 모여 올 한 해 각국에서 펼친 사업 결과 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ACC는 둘째 날인 지난 7일 서울 물레청소년 수련관에서 각국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ACC 2013 드림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애계가 이 기초생활보장법과 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장애등급제 또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 장애등급 또 부양의무제 폐지는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 기초생활수급권 지키기 촛불 문화제까지 같이 연다고 합니다.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뭐 박 대통령 역시도 공약을 했던 이 제도들 하필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데 특히 장애계가 더 화가 난 것은 어떤 그 눈 가리고 아웅식 이 복지 확대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지난 10월에 발표한 장애인 연금법 같은 걸 보더라도 수급 대상을 중증 장애인 70%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70% 안에 들기 위해서 이 중증 장애인들끼리 어떻게 보면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이 확대가 진정한 확대가 아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장애계가 가장 좀 화가 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이 복지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복지 공약 축소냐, 뭐 어떻게 아예 없애느냐인데 네. 어떻게 이제 박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거? 글쎄요. 물론 이제 한 번에 이 장애계 혹은 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공약들을 지켜나가겠다. 뭐 이런 방향성 같은 거 제대로 제시를 해주고 이 로드맵 같은 것도 확실하게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장애계라든지 뭐 시민단체들도 어느 정도 뭐 믿음을 갖고 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방향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또 인권을 중요시한 그런 국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방향으로 철학을 세우고 그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세우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문제라든지 힘든 점들이 없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방향성만큼은 확실히 좀 세우고 그에 걸맞는 어떤 그 로드맵 같은 것들을 이 장애 단체들 또 시민 단체에 좀 제시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향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가는 길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미리 좀 이렇게 단체들한테 얘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이 통계청이 2013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통계청이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면 급속도로 노령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우리 사회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60세 이상 고령자들 먼저 그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건강 문제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대략 한 38.6%, 35.5%를 각각 좀 힘든 점들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절반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거 나중에 가면 상당히 좀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보면 준비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답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마련이라든지 뭐 자녀 또 친척이 지원해주는 비율이 역시 뭐 상당히 그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미래에 대한 불안들 굉장히 좀 커져가고 있고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대책들 대비들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이유다. 이렇게 네. 좀 한 문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어르신들은 뭐 자녀들과의 뭐 같이 사는 것 동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대답도 많이 한 70% 가까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은 본인의 어떤 생활이 독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자녀들이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이제 대답한 분들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가 맡아야 될 일들을 너무 그 가족들에게 미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최고의 복지는 뭐 일자리다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노인 일자리 좀 많이 만드는 게 당연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들이 좀 많이 생김으로 해서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세대 간 갈등 같은 것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지금 큰 문제가 많이 안 생겼다고 해서 네. 이대로 놔둔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분명히 5년, 10년 안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부의 좀 더 빠른 대책이 좀 시급한 시점입니다. 네, 고령화 사회에서 이 노인의 50% 가까이가 이 노후 준비에 아주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국가 정책 방향에 있어서 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좀 잘 이끌어주는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여수시의 장애인 복지 발전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시 장애인연합회와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과의 간담회가 열린 것인데요. 박곤 아나운서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보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비전을 제시코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여수시 장애인연합회 김종호 회장을 비롯해 임원,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이 참석했으며
여수시 장애인 복지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주제로 사회복지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그 소통과 더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그 기회가 이 간담회를 통해서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게 발전되어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런 간담회 또는 어떤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이라든지 또 함께 참여하는 이런 그 행사들이 앞으로 계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날은 우수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사례 발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여명학교 활용 방향, 내년 출범하는 여수시 복지재단 관련 의견이 제시됐으며 장애인 복지제도와 예산을 수립하는 환경복지위원들과 실무자들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제주도의 한 사찰과 지역 봉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앞두고 정을 나눈 시간, 제주에서 강성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삼광사에서 삼광사 덕희봉사회가 주최하는 나눔문화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나눔문화 한마당에서는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아라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복지시설에 추천받은 불이웃과 독거노인, 다문화가정과 장애우 등에게 김치와 쌀, 된장을 나눠주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치 300통, 쌀 150포, 된장 150개가 불이웃 등 수급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서로 소통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계기가 됐으면 해서 한번 마련했습니다. 또한 나눔문화 한마당에서는 불우이웃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고 연말 선물을 나눠주는 순서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삼광사 덕희봉사에는 지난 2004년부터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결식 아동 등을 위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사회부 장관상과 제주도지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왔던 것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꼭 해야 되고 또 꼭 해야만 될 거를 이제 여러 이제 봉사원들과 의논해서 다시 새로 판을 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추운 겨울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삼광사의 온정으로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강성준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에서 봉사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원봉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5일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초청됐으며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한 해를 돌아보는 활동 영상, 특강 등이 이어졌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돼 온정이 넘치는 상주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 김장 나누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5년을 이어온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는 여수 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 34개 회원사 임원과 가족 3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4,500여 포기 김장김치를 직접 담궈 무위탁 독거노인과 47개 복지시설과 단체에 전달했으며 이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산단이 하나 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쉼터가 될 책방 질풍이 여수 청소년 수련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7일 개관한 책방 질풍은 LG화학, 사랑의 열매,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 함께 참여했으며 연면적 83제곱미터로 책 7,000권을 보유할 공간으로 명칭은 청소년 곰모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개관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동성이 책과 도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소년 독서 문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말 연시를 맞이해 각종 송년 행사가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러한 들뜬 분위기 속에 스마트폰에 각종 연화장이나 모임을 알리는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자들 속에 변종 악성 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인 스미싱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